안녕하세요. 신화제학원 방성석 강사입니다. 제 수생들과 학기 초에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3 때 기출문제를 다 돌렸는데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 국어는 재미가 없다고요. 그럼 전 재학생 때 어떻게 공부를 했니? 라고 물으면 대답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근거 찾고, 모르겠으면 해서 읽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어는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선생님이나 해설서의 풀이를 통해 이해한다는 것은 선생님이나 해설을 쓴 이해 사고를 따르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준비서로 기출문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볼 미래 수능의 출제 원리, 표현 방식 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이 이러한 최고의 학습 도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아이들에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선 한 세트 한 세트, 한 땀 한 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는 타이머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작업이지요. 가장 중요한 2단계는 지문과 문제 분석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문 분석인데요. 제가 안내한 독해 방법을 아이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분히 적용합니다. 한 세트 한 세트 누적되면서 저의 독해 방법을 아이들은 체화해 갑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실제 아이들은 제 방법을 체화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방법은 제 방법과 사고 과정에 최적화된 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 과정에 맞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신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 방법들의 효과를 스스로 통계를 내면서 자신만의 독해법을 찾아갑니다. 즉, 사고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문 분석이 끝나면 문제 분석은 쉽습니다. 선지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 중 모르는 것을 피드백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 3단계는 하나의 구조인 지문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뽑아내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도 전 단계의 지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즉 지문의 근거와 문제의 선지를 연결하는 작업이기에 쉽게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트라도 1, 2, 3단계 정확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습관이 효율적인 사고 신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수능 준비에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해특강 곽은지입니다. 비문학과 시를 읽는 독해력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많이 본다고 실력이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독해력은 먼저 사고의 흐름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기존의 눈이 나열된 텍스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 수업은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영역별로 독해 기술을 배우고 출제자에게 끌려다니는 독해가 아닌 학습자가 흐름을 주도하는 독해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제멋대로 상상하거나 해설에만 끌려다니는 시험은 이제 안 됩니다. 어렵고 난해한 지문일수록 간단 명료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빠르게 팩트를 확인하는 연습, 군더더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답안의 키를 찾는 연습,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문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박윤영입니다. 오늘은 예비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차근차근 약점 공략 탄탄대로 모의고사 시즌1 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수능이며 이 두 영역이 사실상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가 명확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막연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모르는 내용이 영으로 수렴하도록 전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영역 모의고사는 크게 화법, 언매, 문학, 독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문법과 고전시가, 경제, 법, 기술 등을 주제로 하는 독서 영역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 영역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냥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며 간단히 오답을 정리하거나 짤막한 해설을 읽는 것으로 의미 없는 학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와 독서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그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수업입니다. 고전시가의 경우 수능 및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다양한 작품을 살피고 변형 문제 및 연계 지문까지 다룹니다. 또한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경제, 법, 기술 지문 등을 반복되는 개념 위주로 겹쳐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난해한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최근 한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지난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나 향상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주먹 구구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수업을 통해 전략적인 학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시가 읽기 곽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 작품의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영역은 고전밖에 없습니다. 즉, 고전은 현대문학과 달리 작품의 수가 무한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수업은 많은 작품을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실리는 고전 작품 대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어가 읽히지 않아서 수업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수업의 절반이 넘어가는 순간 고어를 현대어로 똑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저희 수업은 고어와 현대어의 차이를 없애는 수업, 고1, 2 내신과 연계를 대비하고 고3 수능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나만의 고전 자습서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방학 동안 이보다 더 많은 고전을 배울 수는 없다. 고전시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지 마시고 이 수업을 통해 골치 아픈 고전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너지학원의 강사 남석주입니다. 올바른 독해의 길잡이 모의고사 강의는 내신과 달리 낯선 지문이 등장하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낼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수능 대비 강의입니다.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영역별 낯선 지문을 체계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학, 비문학, 문법 등 영역별 출제 원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국어를 출제하는 근본적인 출제 원리는 동일하되 영역별로 자주 사용하는 출제 코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는
낯선 지문을 만날 때마다 분석하고 공부해서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이 수능날 다시 똑같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요. 올바른 모의고사 대비 방법은 국어의 근본적인 출제 원리를 깨닫고 그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문을 아이들이 계속 접하면서 이 출제 원리대로 풀면 풀린다 라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일정한 국어적 방법론을 체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평가원의 시각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모의고사의 영역별 출제 의도와 중복되는 출제 요소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 두 번째로 문제 유형에 따른 올바른 풀이 접근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 수업에서는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실제로 보면서 세 번째, 전략적으로 시험지를 설계하는 실전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점차 국어 시험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시험지가 바뀌어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국어적 능력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올바른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어는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면 모의고사에서 결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해서 내신과 수능을 관통하는 국어의 출제 원리를 깨닫고 자신이 고른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비문학에 대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과학, 경제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나와도 절대 쫄지 않고 내가 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독해 방법을 배운다면 아무리 어려운 소재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인데요. 수업 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또 어떤 선택지를 고민했는지를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개별 피드백과 상담을 해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 수업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국어적인 시각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너지 학원 국어 강사 이하영입니다. 학기 중에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참 열심히 공부하고 의욕도 넘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 특히 문학 개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해도 문학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외부 지문에서 문학 개념을 묻거나 생소한 문학 개념이 나오면 바로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학 개념어를 모르는 것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과 같이 문학 개념을 묻는 문제를 틀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문학 개념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또는 문학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학생들에게 문, 바, 모, 문학 바보 모여라 수업을 추천합니다. 이 특강은 주 1회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필수 문학 개념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중요한 공부들이 너무 많은데 욕심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 개념을 알려준다면 학생들은 방대한 양의 기가 질려서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내신에 늘 출제되는 빈출 개념들만 추려서 강의합니다. 단계는 총 2단계인데 첫 번째는 바로 개념 익히기입니다. 문학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학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요. 바로 공부한 문학 개념을 처음 보는 작품에서 찾아내는 분석 훈련입니다. 개념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작품 안에서 그 문학 개념이 쓰였는지 못 찾는다면 이는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문학 작품에서부터 고3 기출 수준의 심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문학 개념을 찾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문학 선지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했던 친구들, 영탐법과 서리법이 헷갈리는 친구들, 영탐법의 뜻은 아는데 작품 속에서 찾지 못했던 친구들, 문, 바, 모에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봅시다. 감사합니다. 파, 죽, 지, 새. 대나무가 단번에 끝까지 쪼개지는 것 같은 맹렬한 기세를 이르는 말로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 하나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대하는 마음이 파죽지세와 같기를 바라면서 특강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 국어를 대비하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모르는 지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문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을 막론하고 낯선 작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해진 시험 범위 내의 작품을 충실히 암기하는 공부만을 해왔던 학생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오든 이에 쫄지 않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독서, 즉 비문학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이미 풀어봤던 지문은 절대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지문이 시험에서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단순히 비문학 지문을 많이 풀어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출제 방향성을 기준으로 지문을 독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어 능력이 갖춰졌을 때 우리 학생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파, 죽, 지, 세의 기세로 국어 시험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학 영역은 작품 위주의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작품 분석 훈련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을 만한 생소한 기출 작품들을 선별하여 이를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2학년 때 많은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문학 과목의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독서 영역은 고2 고난도 기출과 고3 평가원 기출 지문을 선정하여 글의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읽는 연습을 합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각 문장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장의 내용들을 붙여 읽지 않으면 독해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유기적으로 독해하여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고난도 추론 유형을 공략하는 훈련을 통해 어떤 지문을 만나도 침착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신 공부 위주로 학습해와서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를 해본 경험이 적은 학생들, 처음 보는 지문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이 파죽지세 수업을 듣고 난 뒤에는 어떤 국어 시험지를 맞닥뜨려도 자신감을 가지고 맹렬한 기세로 지문을 씹어먹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완벽하게 수능 국어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